정미경 씨는 오늘도 양장점 안에서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장 한편에 가지런히 정리해둔 옷가지들이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맡아지는 실과 천 특유의 냄새가 익숙해진 지도 어느덧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녀에게 양장점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해온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정미경 씨는 재단 중인 원단의 주름을 세심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손님들이 맡기고 간 고급 의류를 다루다 보면 그녀도 모르게 세월의 흐름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상에 오래 빠져 있을 시간은 없었지요. 양장점은 언제나 손이 모자랄 정도로 바빴고 정미경 씨는 대단한 부유함은 없어도 이 일이 감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가게 문이 열릴 때마다 그녀는 늘 같은 인사말로 손님을 맞이했어요. 그렇지만 오랜 단골이나 동네 주민들은 이미 서로 얼굴을 잘 알았으니 대화가 더 편안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정미경 씨는 새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점심 무렵 양장점 앞에 검은색의 호화로운 승용차가 멈춰섰습니다. 동네에서 잘 보기 힘든 차였기에 순간적으로 누가 내릴지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우아한 모자를 쓴 노부인이 천천히 내렸어요. 연세가 지긋해 보이지만 자세가 반듯했고 옷차림은 부티가 흘렀습니다. 정미경 씨는 처음 보는 손님이기에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그 손님은 인사를 받기도 전에 정미경 씨의 얼굴을 본 순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가요? 정미경 씨는 깜짝 놀라 허둥지둥 달려갔습니다. 가게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노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아, 그 한마디에 정미경 씨의 손에 들려있던 옷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기에 그녀도 순간 멍해졌습니다. 분명 어린 시절 누군가가 자신을 그렇게 부른 기억이 아련히 남아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노부인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손님임에도 어째서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지 궁금증이 커졌어요. 정미경 씨는 당황스러움을 숨긴 채 우선 노부인을 부축했습니다. 노부인은 그 손길을 꼭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정미경 씨는 노부인을 편안한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노부인은 겨우 마음을 추스르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목소리에서는 무언가 깊은 그리움과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가게 안은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걱정스럽게 노부인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정미경 씨는 노부인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오셨는지, 또 저를 어떻게 아시는지요. 노부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작게 흐느끼는 소리만 가게 안에 맴돌았습니다. 정미경 씨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켠이 뻐근했어요. 알지 못할 감정이 섞여들어 몸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노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 한 장을 꺼냈어요. 수첩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사진을 본 순간 정미경 씨의 기억 속에 아주 오래전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사진 혹시... 정미경 씨는 숨죽여 사진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 표정을 본 노부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너가 맞구나, 내 동생 미영아. 노부인의 목소리가 다시금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정미경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왜 이 낯선 노부인이 자신을 동생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미영이라는 이름이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양부모님께서 본인에게 처음으로 정미경이라는 한국 이름을 다시 지어주기 전에 흐릿하게나마 다른 이름으로 불리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불분명한 과거의 조각이 바로 이 순간 노부인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이었어요. 정미경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우선 이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리고 제게 왜 미영이라고 부르시는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부인은 눈물을 닦아내려 애쓰면서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울컥거리는 감정에 쉽게 말을 잇지 못하는 듯 했지요. 조용해진 양장점 안에는 오직 노부인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정미경 씨는 그 낯선 슬픔에 당황하면서도 이상하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윽고 노부인은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는 정말 길어. 하지만 오래도록 기다려왔어. 1960년대 말 서울 외곽의 작은 고아원. 그곳에서 자란 아이들은 늘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당시 나라가 어려워 사회적 지원도 부족했고 고아원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삭막한 현실뿐이었지요. 그 고아원에는 특별히 사이가 각별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숙이와 미영이었지요. 둘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고아원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언니인 미숙이는 어린 동생 미영이를 돌보며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애썼어요. 좁은 방 안 아이들은 서로 얘기를 나누며 의지했습니다. 식사라고 해봐야 형편없는 죽 한 그릇이 전부일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자매는 서로가 있어 견딜 수 있었어요. 미숙이는 말없이 울고 있는 미영이의 등을 쓰다듬어주며 늘 희망을 말해주곤 했습니다. 언니, 우리도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다른 애들은 주말에 외출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는데 말이야. 괜찮아. 우린 둘이라서 외롭지 않아. 나중에 우리 꼭 열심히 살아서 어른이 되면 멋진 집도 사고 서로 도우며 살자. 두 자매는 낡은 창밖을 바라보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차가웠지만 언니의 품속은 따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가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지요. 고아원에서는 작은 해열제 정도만 줄 수 있었고 미영이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어 갔어요. 결국 고아원 원장이 나서서 미영이를 치료받을 병원을 알아봤지만 마땅한 비용이 없었습니다. 어렵게 받은 자선단체의 지원금도 금세 바닥났습니다. 그 사이 미영이의 병은 급속도로 진행되어 폐렴이 심각해졌어요. 어느 비 내리는 날 고아원 안이 분주해졌습니다. 원장과 몇몇 스태프가 미영이를 들것에 싣고 나가더니 급하게 어딘가로 이동시켰습니다. 미숙이는 무작정 달려가 동생을 붙잡으려 했지만 어른들이 막아서며 달랬습니다. 치료받으러 가는 거야. 잘 될 거니까 걱정 마. 미숙이는 동생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미영아, 조금만 참아. 언니가 꼭 따라갈게.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원장과 스태프는 미숙이를 억지로 떼어놓았습니다. 창밖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미숙이는 흠뻑 젖은 채 동생을 태운 차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고아원에서는 미영이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고만 알려주었지요.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원장은 미숙이에게 동생이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어요. 폐렴이 너무 심각해서 치료 중에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숙이는 동생을 제대로 떠나보낼 새도 없이 갑자기 사라진 동생의 죽음을 믿기 힘들었지만
대항할 힘이 없었죠. 그때부터 미숙이는 밤마다 동생을 그리워하며 울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리라 믿었던 자매였는데 순식간에 이별해야 했으니까요. 동생이 떠난 그날 미숙이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처럼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한편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미영이는 고아원 측의 비밀스런 결정에 의해 외국인 부부에게 입양되었고 결국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실은 고아원 사람들 일부만 알고 있었고 미숙이에게는 동생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짓말이 전부였어요. 더욱 가슴 아픈 점은 미영이가 어린 나이에 그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왜 언니와 떨어져야 했는지 알 수 없는 혼란뿐이었지요. 시간이 흘러 언니 미숙이와 달리 미영이는 미국에서 다른 이름으로 자랐어요. 그것이 바로 훗날 정미경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도 흘렀습니다. 미숙이는 동생을 잃은 상실감에 힘들어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동생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어요. 그녀는 울면서도 교과서를 붙잡았고 고아원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 악물고 공부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미숙이의 성적은 매우 우수했습니다. 여러 후원 단체에서 지원을 제안해왔고 그 힘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지요. 그곳에서도 미숙이는 주경야독하며 어려운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알바를 전전하면서도 학점은 놓치지 않았고 곧 스스로 장학금을 받으며 졸업할 수 있었어요. 대기업에 취직한 후 미숙이는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았어요. 자매였던 기억이 계속 가슴을 찔렀지만 그럴수록 더욱 성공해야 한다고 믿었지요. 회사에서는 그녀의 철두철미한 업무 태도와 뛰어난 사업 감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몇 년 후 마침내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녀가 차린 작은 무역회사는 점점 커졌고 해외와의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자금이 모이고 인력이 늘고 사무실이 확장될 때마다 미숙이는 더욱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회사는 성공 가도를 달렸고 어느새 미숙이라는 이름은 재계에서도 꽤나 알려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성공의 한편에는 늘 미영이가 있었어요. 밤에 혼자 남으면 잃어버린 동생을 생각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만약 미영이가 살아있다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내가 벌어들이는 이 재산을 조금이라도 나눠주고 싶을 텐데. 이런 상념이 그녀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국으로 입양된 미영이는 새로운 가정에서 따스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양부모님은 그녀가 한국에서 온 아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문화와 언어를 알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인지 그녀는 항상 한국에 대해 그리움과 막연한 두려움을 동시에 품고 있었어요. 미영이는 성장하며 현지 학교를 다니고 평범한 미국 소녀처럼 사귀고 공부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성인이 된 후 양부모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가 볼 생각이 없냐고 물었을 때 미영이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마치 머릿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가봐야 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미영이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충분히 삶을 영위할 수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이곳에서 뭔가를 찾고 싶었습니다. 양장 기술을 익힌 미영이는 한국에서 작은 양장점을 열어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정성 양장점이 탄생했습니다. 이름을 정성이라고 붙인 것은 무엇이든 정성을 다해 만들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고 또 희미하게라도 기억에 남아있는 정자가 주는 따뜻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이름인 정미경으로 한국에서 일하며 한편으론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양장점에는 단골 손님이 생겼고 점차 입소문도 났습니다. 정미경 씨의 바느질 솜씨와 성실함을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하루하루 행복을 느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언니가 살아있을지도 몰라. 내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 세상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아니면 혹시라도 먼저 떠나버린 걸까? 그녀는 자신의 출생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찾으려고 노력해봤지만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고아원 자료도 찾기 어려웠고 입양 서류도 미국에 있으니 번번이 벽에 부딪혔어요. 그저 마음속으로만 희미한 기대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두 자매는 자신만의 삶을 이어갔어요. 미숙이는 동생의 흔적을 찾기 위해 탐문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미영이는 한국에서 언니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꿈을 꾸며 양장점을 키워갔어요. 그리고 운명의 시계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랜 앨범을 보던 미숙이의 손에 우연히 잡힌 한 장의 서류가 있었지요. 그 서류는 바로 오래전 동생의 입양 관련 서류. 그동안 미영이가 죽었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아직 훗날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양장점 안에서는 노부인이 된 미숙이와 정미경이 50년 만에 재회한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충격과 눈물,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질문들이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오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던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미영아, 정말 살아있었구나. 언니 정말 언니인가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50년 만의 만남. 그 가슴 벅찬 순간에 정미경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가 선명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가게 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정미경과 노부인이 된 미숙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적잖은 충격에 휩싸여 있었어요. 정미경의 눈앞에는 자신을 향해 미영아라 부르는 낯선 듯 익숙한 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요. 예상치 못했던 재회 탓인지 그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미숙이는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정말 살아있었구나. 정미경은 마른 침을 삼키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입에서는 겨우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 정말 언니 맞아? 가게 안다른 손님들은 이미 상황을 눈치채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가게 안에는 자매 둘만 남아 있었지요. 텅 빈 매장의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둘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미숙이는 한 걸음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정미경의 어깨를 살며시 잡았습니다. 너가 미영이 아니면 대체 누구겠니? 정미경 씨는 바짝 긴장한 채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아직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정말 언니가 있었다니.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서로를 향한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지요. 미숙이는 한숨을 깊이 내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낼 수 없을 것 같아. 미영아, 가게 잠깐 문 닫을 수 있을까? 우리 둘만 제대로 얘기 좀 했으면 해. 정미경은 언니라고 불리는 이 사람을 잠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눈빛으로 천천히 가게 문을 잠갔어요. 그래 오늘은 일찍 닫을래. 지금 당장이라도 뭐든 이야기해줘. 두 사람은 매장 한편에 놓인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았어요. 이제 가까이 마주보니 서로의 표정이 더 선명하게 보였지요. 둘은 서로의 얼굴에 서려 있는 지난 세월의 흔적을 한참 동안 읽어내렸습니다. 미영아, 너가 죽었다고만 알고
평생을 살았어. 한 번도 널 잊은 적은 없는데 이렇게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 죽었다니 어떻게 그런 말이. 우리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이었어. 너가 폐렴에 걸린 뒤로 치료 중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 근데 얼마 전 오래된 앨범에서 입양 서류를 찾았어. 그걸 발견하고부터 모든 걸 뒤집어야 했지. 정미경은 손등으로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어린 시절 기억 조각과 양부모님에게 들었던 입양 이야기들이 뒤섞였어요. 나 미국으로 갔다는 것밖에 몰랐어. 원래 가족이 없다고만 들어서 언니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다 지난 일이지만 그게 정말 큰 거짓말이었어. 원장과 입양, 기관이 부정한 방식으로 너를 해외로 보냈다는 정황도 있어. 나는 너를 찾으려고 해도 이미 사망이라고 기록돼 있으니 방법이 없었지. 그럼 정말 그 사람이 일부러 우릴 갈라놓았다는 거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치밀어 올라 지금 당장이라도 무언가를 깨부수고 싶었어요. 하지만 곁에 앉아있는 미숙이의 존재가 그 격한 감정을 조금씩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났으니 됐어. 내가 너를 찾은 건 그 사실이라도 밝혀야겠다고 생각해서였거든. 우리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또 도울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도와주자. 정미경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처음 느끼는 강렬한 유대감이 생기고 있었어요. 응, 좋아. 나도 도와줄게. 근데 아직 믿기지 않아. 내가 진짜 미숙 언니 동생이라니. 난 널 평생 그리워하며 살았어. 지금까지 계속 보고 싶었던 동생이 정말 눈앞에 있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결국 동시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회한과 그리움, 그리고 반가움이 복잡하게 뒤섞여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그 눈물로 인해 마침내 오해와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난 후 가게가 완전히 문을 닫은 뒤에도 두 사람은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하나둘씩 꺼내놓는 과거와 현재의 사연이 너무 많았기에 밤이 늦도록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말이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은 둘은 차분히 또 다른 날 만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미숙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미영아, 너무 늦었지만 다신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반면 정미경 역시 집에 도착하고서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갈증처럼 남아있던 무언가를 이제야 채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언니의 존재였던 거지요. 며칠 뒤 미숙이는 약속대로 양장점을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검은색 세단 대신 비교적 단정한 차를 타고 조용히 내려 누구의 시선도 끌지 않으려 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미경이 반가운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언니, 오늘은 좀 늦었네. 그새 나 기다리게 만들고 말이야. 미안. 회사 일정이 좀 길어졌어. 그래도 어떻게든 시간 내서 왔지? 어서 앉아. 차 한 잔 줄게. 정미경은 날카롭지도 그렇다고 지나치게 나긋나긋하지도 않은 편안한 어투로 언니를 맞았습니다. 이미 서로가 서먹한 감정은 많이 사라진 상태였지요. 미숙이는 다시금 동생과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어요. 가게는 어때? 오늘 손님이 많았어? 그냥 평소만큼이야. 근데 언니가 온다길래 일찍부터 기다리고 있었다고. 미숙이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가볍게 웃었어요. 이제 어색함 대신 편안함이 감돌았고 양장점의 분위기도 한결 포근해 보였습니다. 이야기는 저번에 많이 나눴지만 더 들어보고 싶은 게 많아. 우리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 너의 과거 이야기도, 너가 어떻게 미국에서 살았는지도 전부 듣고 싶어. 그래. 나도 궁금한 거 많아. 특히 언니가 어떻게 해서 저 대기업을 키워냈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싶다니까. 그럼 오늘 시간을 내서
밖에서 식사라도 할까? 좋지. 일단 가게 마감하고 나서 가자. 한 1시간이면 정리 끝나니까. 두 사람은 함께 가게 구석구석을 정리했어요. 미숙이는 이미 거금을 굴리는 회장답게 의류 사업에 대한 관심도 많았기에 정미경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흥미로워했습니다. 이 원단은 어디서 공수해와? 해외 수입이야? 주로 이탈리아 쪽이야. 가끔은 직접 미국 쪽에서도 들여오지. 손님들 취향 따라 다양하게 준비해. 역시 안목이 좋네. 이 정도면 대규모 패션 사업으로 키워볼 수도 있지 않을까? 난 이렇게 소소하게 하는 게 좋긴 한데 언니가 도와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정미경이 살짝 웃어 보이자 미숙이는 은근히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는 동생과 함께할 큰 계획들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지요. 가게 정리가 끝나자 두 사람은 같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예약하기 힘든 고급 레스토랑이었지만 미숙이가 미리 자리를 마련해 두었다고 했어요. 오, 여기 분위기 좋다. 고급져 보이네. 응, 맛도 괜찮다고 하더라. 어서 앉아. 자리에 앉은 뒤 둘은 천천히 메뉴를 고르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회사 일과 가게 일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점점 서로의 과거와 기억으로 넘어갔습니다. 언니, 나 미국에서 자랄 때 늘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어. 막연히 고향이라는 곳이 그립다고 느꼈지. 너가 그리웠듯이 나도 널 평생 그리워했어. 근데 그런 마음이 내 성공의 원동력이 됐다는 게 아이러니하기도 해. 원동력이라니 무슨 뜻인데? 널 잃었다는 슬픔이 너무 컸으니까 그냥 멍하니 있을 순 없었어. 열심히 공부하고 장학금으로 대학 가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몇 년 만에 사업을 시작했어. 안 그러면 너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울 것 같았거든. 그랬구나. 정미경은 말없이 젓가락을 들었다가 놓았어요. 언니가 자신을 못 찾아서 느꼈을 절망감이나 슬픔을 생각하니 기분이 묘하게 복잡해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만났으니 다행이야. 우리 어차피 잃었던 시간이 많으니 앞으로 남은 시간을 잘 메워가자. 응, 그럴래. 나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니까 마음이 든든해. 두 사람은 와인을 곁들이며 느긋하게 식사를 이어갔어요. 식사 중간중간 둘은 50년간 못 나눈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내느라 바빴습니다. 미국에서의 학창시절, 한국에서의 언니의 성공 과정, 둘이 만나지 못한 동안 겪은 일들. 이야기는 식사가 끝난 뒤에도 계속되었고 커피를 마시며 한참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밖이 이미 어두워졌다는 걸 깨달았을 때 서로에 대한 궁금증과 알고 싶었던 이야기가 한층 채워진 듯 했습니다. 오늘 얘기 많이 해서 속이 시원하네. 우리 이런 시간 자주 갖자. 물론이지. 지금부터가 시작이잖아. 그렇게 매일같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던 자매는 어느덧 함께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미숙이는 회사 내에 재단을 만들어 해외 입양 문제나 국내 고아원 지원 등에 나서고 싶다고 말했어요. 정미경 또한 어린 시절의 아픔을 간직한 채 미국으로 갔던 입장에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했지요. 둘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습니다. 고아원 기록을 조사하고 입양 서류 위조의 흔적을 찾고 관련된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자고 말입니다. 예전이라면 미숙이 혼자서는 하기 벅찼겠지만 이제 동생이 곁에 있으니 훨씬 마음이 든든했어요. 한편 정미경의 양장점은 점차 더 많은 손님이 찾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실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명성이 커졌고 언니를 통해 들어오는 특별한 의뢰도 많았어요. 어느 날 미숙이가 양장점에 들러 동생에게 살짝 제안을 했습니다. 미경아, 나 이번에 큰 패션몰을 새로 지으려고 해. 거기에 너의 양장점을 입점시키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지금 가게보다 훨씬 크게 운영해야 하잖아.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 나는 너가 한 단계 더 성장했으면 좋겠어. 너도 꿈이 있을 거잖아.
꿈이야 있지.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우면 못 따라갈 수도 있어. 걱정 마.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게. 너는 너대로 옷 디자인과 품질에만 집중하면 돼. 정미경은 잠시 고민하다가 언니의 열정적인 눈빛을 보고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한번 해볼게. 언니랑 함께라면 못할 건 없겠지. 그렇게 두 사람은 또 하나의 공동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정성 양장점을 대형 패션몰에 입점시키고 동시에 자매가 함께 운영하는 고아원 지원 재단도 설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매는 고아원 기록을 뒤져본 끝에 오래전 그곳을 운영하던 원장이 해외 입양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 정황을 더욱 확실히 파악하게 됐습니다. 서류 위조, 아이들에게 들어오는 후원금 횡령 등 여러 잘못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특히 미숙이가 동생을 찾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도 고의적인 사망 처리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정말 나빠. 언니랑 나를 갈라놓고도 양심의 가책 없이 돈을 챙겼다는 거잖아.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당시엔 힘없고 어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지. 하지만 이제 다 밝혀질 거야. 미숙이는 변호사와 함께 법적 조치를 준비했고 관련 기관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언론에 이 사실을 폭로해도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지만 무턱대고 세상에 알리는 것보다 확실한 증거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언니, 진실이 밝혀져서 똑같이 피해볼 아이들이 줄어든다면 그걸로 충분해. 우리까지 괴롭혔던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야 이후에 알 수 있겠지. 응. 사실 그 원장과 관련된 사람들 중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고 퇴직 후 잠적한 사람들도 있어. 그래도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제도 개선에 우리가 힘을 쏟으면 되지. 자매는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마음만은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찾아낸 진실이니만큼 더 성실하게 해결하리라는 결심도 굳어졌지요. 그러면서도 두 사람은 함께 지내는 소중한 일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둘이서 시장에 가서 신선한 식재료를 사오기도 하고 언니 집이나 동생 집에서 직접 요리를 만들어 먹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미숙이의 집에서 음식을 나눠 먹던 중 정미경은 문득 미국에 있는 양부모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니, 나 조만간 미국에 잠깐 다녀오려고. 양부모님 뵈러. 좋지. 오래 못 보고 지냈잖아. 가서 내가 잘 지낸다고 전해드려. 그리고 언니 찾았다고도 말씀드리고 싶어. 가족 하나 더 생겼다고 하면 엄청 기뻐하실 거야. 그럼 혹시 두 분이 한국에 오실 수도 있겠네. 그때 나도 한번 뵙고 싶어. 응, 나중에 기회 되면 모셔와서 같이 식사하면 좋겠다.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며 또 다른 가족과의 만남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피보다 진한 사랑이 있는 양부모님과 잃어버린 핏줄인 언니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이제 막 놓이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자매의 활동 폭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미숙이가 세운 재단은 아동복지시설을 지원하고 해외 입양 절차의 투명성을 개선하려 노력했습니다. 정미경은 언니와 함께 여러 행사에 참여하며 실제 입양인으로서의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감동을 받았지요. 50년 만에 재회한 자매가 힘을 합쳐 자신들과 같은 상처를 입은 아이들을 돕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 줄은 몰랐어.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정미경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하자 미숙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능력은 충분해. 넌 직접 바느질도 잘하고 사람 마음도 제대로 품을 줄 알고 무엇보다 진심이 있잖아. 그건 언니가 늘 말해주니까 그런 거지. 예전에 나 혼자였으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야. 같이 있으니까 모든 게 가능해지네. 우리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그 말에 정미경은 조용히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겨우 되찾은 언니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젠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난 50년은 서로에게 아픈 시간이었지만 앞으로의 날들은 그 공백을 채워줄 만큼 빛나리라 믿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이제 막 피어오르기 시작한 가족의 온기가 있었고 함께 걸어갈 길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 즈음 언니 집 창가에 나란히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던 자매는 문득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 속에는 긴 세월의 아픔과 서름이 녹아내린 듯 보였지요. 그리고 그 대신 다시 살아난 희망과 기쁨이 깃들어 있었어요. 언니, 이제 다신 잃어버리지 마. 내가 꼭 붙잡고 있을 거야. 그래. 난 너가 곁에 있어줘야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생긴 거니까.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는 어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모든 답이 주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들은 누군가에게는 기적처럼 보일 수 있는 50년 만의 가족 상봉을 진정한 희망으로 바꿔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많은 이들에게도 전해질 커다란 빛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두 자매의 일상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바빠졌습니다. 미숙이는 회사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틈날 때마다 정미경과 함께 재단의 설립 절차를 밟았어요. 서류 작업과 자금 투입 계획을 세우고 고아원 현황과 입양 관련 제도의 개선점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정미경은 양장점에서 꾸준히 옷을 만들고 수선하면서도 재단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도왔어요. 회사와 가게, 그리고 재단이라는 세 축이 동시에 돌아가자 매일같이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 사람 모두 피곤함보다는 활력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언니는 동생이 함께한다는 사실이 든든했고, 동생은 언니가 곁에 있다는 것이 마냥 기뻤습니다. 어느 날 재단 설립을 돕고 있는 변호사가 두 사람을 불러 관련 절차에 대해 브리핑했습니다. 재단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자본금과 운영 계획, 그리고 활동 목적이 투명하게 제시되어야 했습니다. 미숙이는 이미 사업을 통해 쌓은 자금이 충분했고 회사 이사진들의 지지도 받고 있었기에 시작은 순조로웠어요. 그렇지만 막상 활동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고민이 컸습니다. 고아원 지원에만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해외 입양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까지 아우를 것인지 등 결정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았지요. 두 자매는 밤늦도록 상의하며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보았어요. 정미경은 특히 해외 입양 과정의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겪은 부분이기에 입양 절차가 불투명한 탓에 가족을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숙이도 동생의 의견에 동의하며 재단 설립 이후에는 아동 복지 및 투명한 입양 절차 확립을 핵심 목표로 삼기로 했어요. 며칠 뒤 정미경은 양장점에서 한창 옷을 수선하다가 문득 고아원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미영이로 살던 그때 언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훔치던 모습이 아련히 지나갔어요. 그 시절에는 이렇게 멋진 옷이나 고급 원단 같은 것을 볼 엄두도 못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꼼꼼한 손놀림으로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옷을 만드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재단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음에도 그녀의 바느질 솜씨는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가득했던 갈증이 풀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끼며 재봉틀을 돌렸어요. 회장님, 서류 뭉치 다 준비됐습니다. 회사 쪽에서 파견된 직원이 매일같이 미숙이에게 보고를 올리고 결제를 받았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미숙이는 틈틈이 동생과 연락하며 재단 관련 논의를 이어갔어요. 회계팀, 홍보팀, 법무팀 등 다양한 부서가 이번 프로젝트에 동원되어 하나의 팀처럼 움직였습니다.
가끔씩 언론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재계에서 유명한 미숙 회장이 돌연 아동복지재단 설립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 배경에 어떤 사연이 있을지 궁금해하는 기자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두 자매는 아직 모든 것이 정비되기 전이니 공개 행보는 조금 미루기로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아침, 두 사람은 미숙이의 집에 모여 간단한 브런치를 즐겼습니다. 한 주 동안의 피로를 풀며 느긋하게 차를 마시다가 재단의 이름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어요. 재단 이름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결국 동생의 양장점과 비슷하게 정이라는 글자를 넣기로 합의했어요. 정은 한국어로 깊은 감정과 유대를 의미하기에 형제자매가 본래 가져야 할 끈끈한 정과 사랑을 되살리는 취지와 잘 어울렸습니다. 정미경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어요. 재단 이름에 정을 꼭 넣고 싶었어. 나랑 언니를 이어준 귀한 글자 같아서. 미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같이 찾아낸 가족이니 그 마음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도 전하면 좋겠어.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정성스럽게 재단 설립 목적과 비전을 문서로 정리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고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조금은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곁에서 응원하고 있으니 큰 걱정은 없었어요. 한편 양장점을 새로 확장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미숙이는 패션몰에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 동생의 양장점을 정성 컬렉션 형태로 크게 꾸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미경은 너무 빠른 변화가 아닐까 망설였지만 언니의 조언을 받아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신규 고객을 맞이하려면 인테리어부터 마케팅까지 신경 쓸 부분이 많았어요. 정미경은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도 원단 고르기와 디자인 시안을 내는 일에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래왔듯 그녀에게 중요한 건 옷을 입는 사람의 행복과 만족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드디어 재단 발기인 총회가 열렸습니다. 회사 측 인사와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정미경이 한자리에 모여 의안을 통과시키고 설립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공식적인 첫걸음을 뗐습니다. 그날 밤 두 자매는 서로 포옹하며 기쁨을 나눴어요. 오랜 세월 떨어져 있던 자매가 이제는 함께 재단을 운영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웠습니다. 둘은 가슴 한구석에 늘 자리 잡고 있던 아픈 기억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지는 걸 느꼈어요. 재단 설립 후 미숙이는 언론에 간단한 발표를 했습니다. 자신이 해외 입양 문제 및 고아원 지원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동기를 짧게 밝히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정미경의 존재는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점차 재단 활동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알려지리라 생각했어요. 회장이 직접 앞장서서 사회적 공헌을 한다는 점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미숙이는 과도한 관심이 살짝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많은 후원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여겼어요. 그 대신 동생과 함께 착실하게 기반을 닦아가겠다는 결심은 한결 단단했습니다. 재단은 먼저 해외 입양의 역사를 정리하고 그 안에서 발생한 문제 사례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입양된 아이들과의 인터뷰, 고아원 종사자들의 증언,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방대한 자료가 쌓였습니다. 정미경은 특히 해외 입양인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실제 경험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에 주력했어요. 그 과정에서 마음 아픈 사연도 많았습니다. 국내에서 무책임하게 버려진 뒤 해외에서도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었고 운 좋게 좋은 가족을 만나 훌륭한 삶을 누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입양 절차 자체가 불투명하여 친가족과 완전히 단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이었어요. 정미경은 때때로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만나
상담도 해주었어요. 자신도 가족을 잃었다고 믿고 살았던 세월이 있었기에 공감과 위로를 건네는 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을 여는 이들도 점차 늘어나 재단의 인지도가 높아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숙이는 한 발 더 나아가 관련 법 개정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정치권 인사들과도 접촉했어요. 자매가 함께 쌓아 올린 자료들은 해외 입양 절차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서서히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며 입양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자는 움직임이 하나 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재단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던 두 자매는 창밖을 내다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니, 우리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줄 몰랐어. 처음에는 단지 잃어버린 과거를 찾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이젠 아예 제도를 바꾸려고 하잖아. 나도 너가 곁에 있어서 든든해. 만약 혼자였으면 겁나서 못했을지도 몰라. 그래도 가끔은 무서울 때도 있어. 정말 우리가 이걸 다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 괜찮아. 우린 함께잖아. 그리고 내가 널 다시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믿고 있어. 두 사람은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단의 활동이 커질수록 책임감도 막중해졌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굳건해지는 유대감이 있었어요. 그것은 오랫동안 못 봤던 자매라는 관계가 다시금 피어오르는 든든한 뿌리였어요. 재단 업무와 별개로 정미경의 양장점 확장도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새로 단장된 매장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다양한 컬렉션을 선보이기로 했어요. 오픈을 앞두고 패션쇼 비슷한 이벤트도 기획되었습니다. 미숙이는 재계 인사들을 초대해 동생의 작품을 소개하고 동시에 재단 홍보도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개업식 날이 가까워지자 정미경은 예전과 달리 긴장이 되었습니다. 조용한 골목 양장점에서 일하던 때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의 오픈 행사였기 때문이었어요. 언니, 너무 과하게 준비하는 거 아니야? 난 이렇게까지 큰 행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걱정 마. 처음이 어렵지. 곧 익숙해질 거야. 너의 작품이 제대로 빛을 보려면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선보이는 자리도 필요해. 알았어. 사실 조금은 설레기도 해. 내 옷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겠고. 그 용기가 멋지네. 늘 말하지만 너가 가진 재능은 너무 아까워. 이 기회에 제대로 보여주자. 오픈 당일 미숙이와 정미경은 새 매장의 문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수많은 취재진과 손님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눈부시게 터졌어요. 두 사람은 떨리는 마음을 꾹 참고 환영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좋은 옷과 새로운 인연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의 행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정미경의 옷을 입어본 손님들은 섬세한 바느질과 디자인에 감탄했어요. 행사장에는 재단 홍보 부스도 함께 마련되어 많은 이들에게 해외 입양과 아동 복지에 관한 정보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두 자매는 매장 구석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눈물은 기쁨과 감격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어느새 세상 사람들에게 기적의 자매라고 불릴 정도로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두 사람에게는 그저 당연한 시간의 흐름처럼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어도 이제는 당연히 함께하는 것이 맞았으니까요. 그 뒤로 재단은 더욱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여러 기업과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았고 자매의 진심 어린 행보가 입소문을 타면서 자발적인 기부도 이어졌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 새 건물을 짓고 교육 프로그램과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하나둘씩 실행되었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은 자매끼리 조촐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입양 절차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양육 과정 지원만은 꼭 이루고 싶다고 뜻을 모았어요. 특히 친가족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위조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니, 생각해보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만나서 다행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 어딘가에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야. 맞아. 우리처럼 너무 늦게 만나거나 아예 몸 만나는 경우도 많고,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제도를 개선해서 다시는 그런 아픔이 없도록 해야 해. 우리 힘이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그래,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가자. 그날 이후 재단은 국회와 함께 정책 간담회를 열고 관련 입법 촉구에 나섰습니다. 미숙이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정미경은 실제 입양인으로서 보완해야 할 점들을 빠짐없이 언급했어요. 두 사람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고, 그 모습에 주변 사람들도 감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재단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두 자매는 다시 한번 조용히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가벼운 일상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든 길을 걸어왔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리라는 믿음이 단단했기 때문이었어요. 언니, 있잖아. 가끔은 내가 고아원에서 널 붙잡고 울던 기억이 생생히 떠올라. 그땐 이렇게 행복해질 거라고 꿈에도 몰랐어. 나도 그래. 너를 잃었다고 믿고 지냈던 시간들이 너무 길어서 아직도 너가 곁에 있는 게 꿈 같아. 우리 정말 하나가 된 것 같아. 잃어버린 세월은 아쉽지만 지금부터 함께할 날들이 더 길 테니까. 맞아. 미영아, 아니 미경아, 넌 내 소중한 동생이야. 두 번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두 사람의 눈동자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5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무색할 만큼 그들은 이제 누구보다도 끈끈한 자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의 재회를 기적이라고 불렀지만 정작 두 사람은 그저 자연스러운 귀환이라 여기고 있었어요. 그 후로도 자매의 활동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고아원을 새롭게 짓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입양 절차의 투명화를 위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열었어요. 국내외 여러 언론과 단체들이 협력 요청을 해왔고 자매는 언제나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고 답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달려가는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이 전해졌어요. 가족이라는 유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유대를 되찾기 위해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은 이들을 움직였어요. 한때는 서로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왔지만 이제는 세상을 바꿀 힘을 합친 두 사람의 이야기가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결국 언젠가 그들에게 붙은 별명처럼 두 자매는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 힘은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고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해 두 사람은 앞으로도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50년 만에 재회한 자매의 이야기이자 새로운 시대를 향해 열린 문을 함께 통과하는 가족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불투명했던 과거가 이제는 분명한 사랑과 의지로 바뀌었고 그 사랑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예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잃어버렸던 시간 대신 앞으로 맞이할 수많은 날들을 떠올리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느 늦가을 오후 두 자매는 직접 건립을 주도했던 고아원을 찾았어요. 새 건물은 설계 단계부터 아이들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작은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미숙이는 현장 담당자들과 마지막 점검을 위해 길게 회의를 마친 뒤 동생 정미경과 함께 고아원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언니, 이 마당 정말 예쁘다. 여기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면 좋겠어. 응. 나도 아이들이 이곳에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상상하면 기분이 좋아.
꽃들이 활짝 피면 더 화사해질 것 같아. 두 사람이 걷고 있는데 어느새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둘을 바라봤습니다. 분홍색 리본을 단 여자아이가 살금살금 다가오더니 미숙이의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겼어요. 저 회장님이시죠? 늘 TV에서 봤어요. 오늘 정말 오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 만나러 왔지. 오늘은 고아원 건물 완공식 날이기도 하고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정미경도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을 보탰어요. 나도 함께 왔어. 오늘부턴 너희가 이곳에서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필요한 건 뭐든 말해줘. 아이들은 처음에는 낯가림을 했지만 두 자매가 따뜻하게 대해주자 곧 즐겁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풀렸고 아이들은 서로 앞다투어 건물 안을 구경시켜주겠다며 손을 잡아 끌었어요. 새로 지은 건물 내부는 벽 색깔부터 바닥까지 밝고 따뜻한 느낌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아이들이 생활할 방과 공부방, 식당, 놀이방 등에 모두 난방이 잘 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누수 방지와 단열 공사가 확실히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창문마다 안전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고 건물 출입구에는 CCTV를 설치해 아이들을 돌볼 선생님들이 언제든 주변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말 신경 많이 썼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 미숙이가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하자 정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예전에 우리처럼 춥고 불안한 환경에서 지내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더 꼼꼼히 신경 썼어. 그때 고아원 원장 수녀님이 바삐 뛰어오며 두 사람에게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매님들께서 이렇게 아낌없이 지원해 주셔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공간이 마련됐어요. 아닙니다. 우리도 이곳이 점점 안정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뻐요. 그래도 혹시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우리가 계속 관리하고 도울 테니까요. 수녀님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함을 전했고 아이들은 새 방을 자랑하듯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금방 해가 기울 무렵이었지만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로 고아원은 저녁까지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두 자매가 건물을 나서려 하자 아이들 몇몇이 문 앞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어느새 한 아이는 작은 색종이를 접어 만든 꽃목걸이를 정미경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고맙다는 뜻이에요. 아직 뭐 살 돈은 없어서 이렇게라도. 정미경은 그 모습에 감동에 눈시울을 붉히며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예쁜 선물이네. 내가 이 목걸이 평생 간직할게. 미숙이도 옆에서 그런 장면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렇게라도 또 누군가의 인생에 따뜻한 빛을 전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습니다. 곧 있을 완공식 날에는 더 많은 선물과 깜짝 이벤트가 있을 거야. 다들 기대해줘. 아이들은 환호하며 손뼉을 쳤고 그렇게 자매는 발걸음을 돌려 고아원을 나왔어요. 문득 서로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어떤 충만함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언니, 이렇게 직접 아이들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응. 우리 둘 다 어린 시절 힘들었잖아. 이제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나도 뿌듯해. 차에 올라타려는 순간 밤하늘에서 서늘한 바람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둘은 더 이상 그 바람이 춥지 않았어요. 한때는 헤어져 지냈어도 이제는 어느 때보다도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자매는 입양 절차 투명화를 위한 새 세미나를 준비했어요. 정부 부처와 관련 NGO 단체, 그리고 해외 입양 경험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고아원 시스템과 해외 입양 과정을 함께 점검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었지요. 세미나 당일
두 자매는 행사장 입구에서 주요 인사들을 직접 맞이했어요. 미숙이는 이미 재계와 정치권에서도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고, 정미경은 언니와 함께 재단을 꾸리며 입양 제도의 문제점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미숙 회장님, 오늘도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미경 대표님, 안녕하세요. 양장점 확장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인사와 함께 수많은 취재진이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두 자매는 차분히 웃으며 각종 질문에 성심껏 답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세미나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입양 과정은 단순히 아이를 맡기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무책임하거나 불투명한 절차 때문에 저와 제 동생처럼 가족이 갈라지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정미경도 이어서 인터뷰에 응했어요. 저도 실제 해외 입양 경험자로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 경험자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재단이 그분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사장 내부에서는 패널 토론과 발표가 열띠게 진행되었어요. 중간에 해외에서 온 입양인 대표가 자신의 경험을 말하자 정미경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비록 자신의 경우는 언니와 제외했지만 아직도 친가족을 찾지 못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 사연을 들으며 두 자매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움직이니까 앞으로 더 나아질 거야. 언니, 힘내자. 응, 나도 너가 있어서 힘이 돼.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행사가 끝난 뒤 많은 이들이 두 자매를 찾아와 응원과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언론 역시 기적의 자매, 입양 제도 개선의 선봉장이라는 타이틀을 달며 두 사람을 집중 조명했어요. 처음에는 과도한 관심에 부담을 느끼던 정미경도 이제는 한결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혼자였으면 이런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웠겠지만 언니가 있으니 괜찮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자매는 또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재단에는 더 많은 후원 문의와 자문 요청이 들어왔고 실제 입양인들의 네트워크도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는 그들을 위해 심리 상담 프로그램과 한국 문화체험 프로젝트를 기획했고 본인이 원한다면 친가족 찾기를 돕는 절차도 마련했어요. 이 과정에서 진짜 가족을 찾게 된 사람들도 있었고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국에 와서 뿌리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며 고마워하는 이도 생겼습니다. 자매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과거 자신들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가족의 따뜻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돕자는 다짐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한편 정미경의 양장점은 계속 번창했습니다. 인테리어와 상품 구성을 업그레이드한 덕분에 명품 수준의 수제 맞춤복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가게 이름 그대로 정성을 다한다는 평판이 유명해졌고 언론은 이를 두 자매의 인생 이야기와 연관지어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옷은 사랑으로 만든 옷이다. 바늘 한 땀 한 땀에 녹아든 가족에. 그런 문구들이 기사 제목으로 실렸고 사람들은 언니가 동생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연에 크게 감동했어요. 무엇보다도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세상에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느 저녁 자매는 재단 사무실 건물 옥상에 올라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서늘한 밤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은 함께라서 따뜻했습니다. 옛날에는 서울의 밤거리를 이렇게 여유롭게 본 적이 없었어. 늘 고아원, 회사, 집 그런 곳만 오가느라 바빴거든. 나도 마찬가지였어.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하느라 정신이 없었지. 가끔 창밖을 보면 저 멀리 어딘가에 내 가족이 있을까
하고 막연히 생각만 했었어. 미숙이는 잔잔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너희 곁에 있네. 내가 너를 잃지 않고 살아온 게 기적이긴 해. 정미경은 시선을 돌려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의 눈가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만 어느 때보다 환한 빛이 감돌고 있었어요. 나도 언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평생 느끼지 못했던 가족의 온기를 이제야 이렇게 듬뿍 받고 있으니까. 두 사람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서로의 손을 맞잡았어요. 바로 그 순간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며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춰주었습니다. 그 불빛처럼 자매가 만들어내는 희망의 빛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고 있었어요. 자매는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어요. 더 많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해외 입양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 체계를 강화하며 가족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든 도움의 손길을 내밀겠다고 말입니다. 시간은 흘러 자매와 함께한 세상이 점차 변해갔습니다. 그 변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곳곳에서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발견되었어요. 하지만 두 자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우여곡절과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자매는 서로에게 의지했어요. 그렇게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새롭게 지은 고아원과 입양과정 개선 프로그램 그리고 전 세계 입양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류 행사를 주도해 나갔어요. 그 길이 멀고 험해도 둘의 곁에는 늘 따스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잃어버렸다고 여겼던 가족, 이제는 무엇보다 단단해진 자매, 그리고 그들이 깃발처럼 내건 메시지. 가족은 서로를 지키고 함께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말이 주변 사람들의 가슴에도 깊이 와닿았습니다. 아직 만날 수 없는 가족을 찾아 헤매는 이들에게도, 이미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에게도 자매가 보여주는 사랑과 연대는 하나의 희망이 되어 주었어요. 세상은 기적이라고 불렀지만 두 자매에게는 당연한 귀환이었습니다. 갈라져 있던 시간이 길었지만 다시금 만난 이후부터는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이 걸어가는 길 위로 수많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사이사이로 어디선가 또 다른 가족의 재회 소식이 들려오곤 했습니다. 자매가 시작한 작은 불씨가 점차 큰 빛이 되어 온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오늘도 함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잃어버린 시간만큼 더 많은 사랑을 전하고 더 많은 웃음을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가 평생 바라고 꿈꾸어온 온전한 가족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는 끝나지 않을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죠. 그들이 만나서 걸어온 발자취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어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헤어짐도 상실도 없습니다. 오직 함께하는 현재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미래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